안녕하세요. 쑥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도의 기본 요소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의 기본 요소에는 지도 제목, 방위표, 기호와 범례, 축척, 제작자와 제작 시기 등이 있는데요. 지도의 기본 요소 중에서 첫 번째 방위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7쪽입니다. 여러분들 자와 색연필 준비되었죠? 중요한 단어를 밑줄 그을 때는 자를 이용해서 색연필, 색볼펜 등으로 진하게 예쁘게 반듯하게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방위표 배워보겠습니다. 방위표. 혜진이와 현우는 떡볶이 가게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혜진이와 현우가 만나지 못한 까닭을 이야기해 봅시다. 혜진아, 오늘 수업 끝나고 문구점 오른쪽에 있는 떡볶이 가게에서 만나자. 그 떡볶이 가게? 그래, 나중에 거기에서 보자. 앞쪽, 뒤쪽, 오른쪽, 왼쪽은 사람이 보는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혜진이와 현우가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현우가 혜진이에게 말할 때 혜진아, 오늘 수업 끝나고 문구점을 바라보았을 때 오른쪽에 있는 떡볶이 집에서 만나자 라고 이야기했으면 더 좋았겠죠?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도에서 우리 방위표를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 맨 위에, 교과서 맨 위에 보겠습니다. 방향의 위치를 방위라고 합니다. 방향의 위치. 방위에는요, 동서남북이라는 방위가 있고, 그러한 방위를 나타내는 표가 바로 방위표입니다. 방위표를 이용하면 사람이나 건물이 향한 방향과 관계없이 위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건물이 향한 방향과 관계없이 위치를 나타낼 수 있다. 지도에 방위표가 없으면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 아래쪽이 남쪽, 위쪽이 북쪽입니다. 네, 위쪽이 북쪽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이 남쪽, 동쪽, 서쪽이 되겠습니다. 혜진이네 학교를 기준으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여러분들 혜진이네 학교가 기준이에요. 혜진이 학교 기준으로 동쪽에는 공원이 있어요. 동쪽에 공원이 있고, 그리고 서쪽에는 우체국이 있습니다. 네, 남쪽에는 시장이 있고요. 북쪽에는 시청이 있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여기 중간에는 어느 방향인가요? 이 방향은 우리 어디일까요? 여기는 우리가 남쪽과 북쪽을 먼저 앞에다 써서 표현합니다. 북쪽과 동쪽 사이에 있기 때문에 남쪽과 북쪽을 먼저 써서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북동쪽이라고 합니다. 자, 교과서 다음 페이지 19쪽 가겠습니다. 지도에서 한 곳을 기준으로 정해 방위표에 따라 여러 장소의 위치를 말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기준을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지도에서 한밭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한밭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한밭초등학교의 동쪽에는 대전 문정중학교, 대전 삼천초등학교가 있고요. 한밭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서쪽에는 경찰청, 고등법원 등이 있습니다. 남쪽에는요, 충남고등학교가 있고요. 북쪽에는 대전 샘머리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 지도에서 우리 방위표에 따라서 위치를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찾았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울산광역시의 네,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이 되겠죠. 강원도는 경상남도의 네, 북쪽에 있습니다. 네, 지도의 두 번째 구성 요소인 기호와 법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1쪽과 22쪽에 볼 수 있는 지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도 보겠습니다. 실제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선생님이 이 지도를 A라고 하겠습니다. 실제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지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지도를 가지고 어떤 장소를 찾아간다고 하면 어떨까요? 네, 실제 모습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찾아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옆에 모든 정보를 글자로 표시한 지도를 선생님은 B라고 하겠습니다. B 지도는 모든 정보가 글자로만 표시되어 있네요. 네, 은행을 찾아가고 싶어요. 너무 많은 은행들이 보입니다. 지도에 글자가 빼곡하게 있어서 알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마지막 지도. 마지막 지도는 실제 건물의 모습도 없고 글자도 많진 않아요. 그런데 몇 가지 기호가 사용된 지도예요. C 지도라고 할게요. 이 C 지도는 기호도 보이고 한글도 간략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약속된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 만약 경찰서를 찾아가려고 한다면 쉽게 찾을 수 있겠어요? 네, 선생님은 이 C 지도를 보면 경찰서를 충분히 잘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과서 22쪽 보겠습니다. 지역의 실제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모든 정보를 글자로만 표시하면 지도를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땅이나 건물의 모습을 지도에 나타낼 때는 약속된 기호를 사용합니다. 기호는 학교, 우체국, 병원 등을 지도에 간단히 나타낸 표시입니다. 법례는 지도에 쓰인 기호와 그 뜻을 나타냅니다. 법례를 활용해 보면 지도에서 나타내는 정보를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C 지도의 대전여자중학교 학교의 기호는 이렇고요. 이 기호는 이런 뜻이에요 라고 나와 있는 요것이 바로 법례가 되겠습니다. 기호와 법례를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겠죠? 네, 교과서 23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도에서 나타난 기호와 법례를 살펴봅시다. 지금 여러 가지 지도의 기호들이 보이는데요. 먼저 학교가 모두 몇 곳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네, 학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곳이에요. 자, 이번에는 병원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병원을 찾기 위해서는 선생님 병원은 무슨 기호인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 밑에 보면 지금 병원 기호가 나오죠? 아, 병원 기호는 초록색 십자가 표시였어요. 병원 한번 찾아볼게요. 선생님 병원 한번 찾았어요. 병원은 여기예요, 여기. 그리고 여기도 병원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경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경찰서 여기 있네요. 그리고 또 방위표 옆에 있는 경찰서 선생님 확인했습니다. 아, 기호를 알면 우리는 어떤 경찰서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지도 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기호와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기호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를 볼 때마다 그 제작자가 만든 법례를 잘 확인하여서 그
기호의 뜻을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굳이 기호를 외울 필요는 없답니다.